자, 그리고 야권 대선 주자죠.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 거기 보니까 자금의 흐름 맥수 같은 게 있더라. 맞습니까? 그 수사기관이나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한 게 어떠한 기관에 개입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제가 받은 느낌은 특별히 새로운 거는 없구나 하는 느낌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새로운 팩트가 있느냐 하는 건데 여러 버전이 있긴 하는 것 같은데 2개 이상의 버전이요. 네, 특별하게 새롭게 발견되는 그런 팩트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영상 속 질문이 X파일 실체 공개될까라고 던져 있기 때문에 바로 여쭤보면 공개되는 겁니까? 공개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공개할 수도 없고 제가 공개하겠다는 생각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이나 당에 전달하겠다고 제가 했던 이유는 여권 측에서 저는 그냥 전 추측이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권 측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진 이러한 어쨌든 네거티브성 문건을 제대로 좀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서 대응을 잘 해라. 그래야 대선 후보 과정 중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네거티브와 검증으로부터 좀 더 잘 방어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것이지 이걸 제가 막 공개해가지고 윤석열 총장 이런 의혹 있어요, 저런 의혹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저희 나이트 포커스의 평론가 자격이기도 합니다만 또 이번 논란의 또 시작점이시기 때문에 질문이 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현 변호사님께도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또 질문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방어하기 힘들겠다면서 이제 X파일의 존재를 알리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4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의도한 대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의도한 건 이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인 제 페이스북에 제가 저 문건을 보고 그냥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로 대선 후보 과정 중에서 경선이든 본선이든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 수가 있겠다. 그런 것들을 방어하려면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제대로 진영을 갖춰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이것을 방어를 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의 캠프의 전력을 봐서는 이러한 방어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뜻의 의미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네, 야권이나 지금 윤 전 총장의 어떤 대응 부분은 잠시 또 여쭤보기로 하고 혹시 현 변호사님도 오늘 저희 대담 약속 듣고 장 소장님 만나면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법조문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헌법 45조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공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에서 공개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그럼 이제 방법은 두 가지죠. 이제 야당 의원이 할 것이냐, 여당 의원이 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 야당 의원이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불리한 거니까. 그럼 여당 의원한테 줘야 되는데 저한테 주면 제가 우리 당 의원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X파일, 제가 그냥 거기는 X파일이라고 저는 문건이라고 했고 송영길 대표가 X파일을 갖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확히는 X파일이라고 하셨죠. 파일을 갖고 있다고 했고 저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께서 공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들이 차곡차곡 준비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본인들이 어떤 것을 가서 준비하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되면 송 대표한테 공을 넘기게 되면 지금 소장님께서 보셨다는 그 파일과 송 대표가 말하는 그 파일이 같은 게 되는 건데
그럼 좀 혼선이 또 생기는 그러니까 이제 거 이런 아닙니까? 거예요. 예. 파일이라는 게 새로운 게 아니라 그동안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총 정리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4월 달 문건이 있고 6월 달 문건이 있습니다. 예. 4월 달 문건에는 윤석열 총장의 이름, 뭐 어디서 태어났고 검찰 경력은 무엇이고 처는 어떤 분이고 그분의 의혹은 뭐고 장모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의 의혹은 뭐고 이런 게 좀 망라되어 있는 자료고요. 네. 그다음에 6월 달 문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의 의혹, 그다음에 처의 의혹, 장모의 의혹 이렇게 세 챕터로 나눠져 있으면서 그 항목별로 의혹이 다 따로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예. 그 적시돼 있는 밑에는 아 이것은 정책으로 공개 가능하다. 뭐 이것은 청문회 때 해명이 된 것 같다. 이건 4월 이것은 어떤 사실관계를 좀 해명해야 된다. 확인해봐야 된다. 이러한 정치적인 분석의 멘트가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쪽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야권 후보로 인정되고 있는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야권에서 만들었을까? 그거보다는 네. 여권에서 만들었을 것이라는 게 더 합리적인 추측이 아닐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거는 추측이고, 그렇죠? 추측이죠.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갖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뭐 인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떤 자료를 모으고 있다 이 정도인데 지금 제일 확실한 거는 장성철 소장님은 그걸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국회 면책특권을 이용하면 된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 네. 의원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잠깐 끼어들면 왜 변호사님께서 이 대목을 설명하시냐면은 소장님께서 불법 법을 어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리고요 거거든요. 이게 사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도 이게 뭐 예. 법적 문제이지만 이거는 사실은 공적인 문제예요. 공공의 문제고 대선 후보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공개도 문제 뭐 개인적으로 책임 안 질 걸로 보는데. 그렇죠. 공적인 거 관심사잖아요. 공적인 관심사고 이게 굉장히 뜨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고요. 그렇긴 한데 만약에 본인이 부담스러우면 국회의원을 통하면 된다. 근데 아마 야당 의원은 안 할 것 같다. 제 말이 사실은 설득력이 있잖아요. 여당 의원은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을 만약에 안 하신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제가 들어보면 사실은 지금 하는 말씀은요. 다른 방송에서 다 한 얘기 그냥 네. 레코드 푸는 거랑 똑같아요. 새로운 얘기가 없어요. 자, 그럼 아니, 새로운 거 왜 하나 새로운- 여쭤볼게요. 잠시만요. 그럼 지금 변호사님이 언급한 이 대목 포함해서 여권이건 야권이건 지금 오늘 시점 이 지금 밤 10시 40분 기준으로 새로 연락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윤 전 어느 총장이나. 아니, 그러니까 공개와 연락받은 거 관련해서. 없어요. 윤 전 총장 측에서도 없고. 네, 없고요. 제가 참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언론에 나다 보니까 예. 어떤 분들이 있냐면 그거 좀 달라 이런 분들도 있고요. 네. 어떤 곳에서는 비용을 드릴 테니까 자기네를 줘라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재명 지사 파일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 네. 이런 연락들이 와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것을요 어떻게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문건 이런 것들을 혼자 어떻게 국회에서 줘가지고 공개를 합니까? 제가 처음부터 공개하겠다는 생각이 없었고 저의 주된 생각은 이건 어쨌든 당이든 윤석열 총장 쪽에 줘서 제대로 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으로 저는 네. 준비했던 겁니다. 제가 오늘 뉴스에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한 최신 뉴스는 출처가 여권이고 이제 일부 그 문건 중에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 문건이 엑스파일이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게 네. 어쨌든 여권에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공격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방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네. 공개하겠다라는 그런 것도 좀 기사가 좀 잘못 나간 것 같아요. 그냥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예. 법적으로 문제 뭐 책임질 겁니까? 그 옛날에 생태탕처럼 네. 그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3일 동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시는 그런 기회를 법적으로 문제 없게 해주시면 내가 3일 동안 시리즈로 해가지고 내가 공개하겠다. 책임질 수 있냐? 그때 책임 못 진다고. 근데 그 대목을 들은 이제 시청자나 청취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식으로든 공개를 하겠다고 이제 이해를 하니까 언론도 그런 보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 당으로부터 장성철 소장은 문건을 공개하라는 요구를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하는 멘트로 받았어요. 근데 저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제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정미경, 그다음에 김재원, 장재원 의원 등이 공개하라고 했으니 나는 공개 못하겠다. 내가 당신들 줄 테니 당신들이 그러면 책임질 공개하시라.
라는 게 저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공개할 지금이라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그 야권에서 야당에서 문건을 달라고 하면 공개할 의사는 있으신 거고요. 저는 다 드리겠다고 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왜냐면 양승태 소장님이 물론 이제 SNS 올리고 어쨌든 순수한 마음에 한 건 많은데 굉장히 커졌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뭐 직접 하시는 게 부담스러우면 의원 통하면 되는데 저는 만약에 그거를 야당한테 줬을 때는 또 야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 판단을 할 거예요. 이걸 공개했을 때 유리한가 불리한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여야 공이 주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야 그럼 사실은 공이 주는 게 그렇죠. 맞다. 그럼 양쪽에서 공개했을 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걸 윤색하거나 각색할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 야당만 주고 나중에 야당에서 밝히면 당연히 여당에서는 거 봐라 불리한 거 빼고 아마 유리한 것만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당장이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아니면은 뭐 그냥 국회 뭐 예를 들어 제3당이라든지 이렇게 통해서 이거는 공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해서 공개 안 한다 그러면 이걸 어쨌든 언론에 제시하고 SNS에 올리고 이만큼 보도가 되는데 공개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아마 장세엽 소장님이 욕을 많이 먹을 거라고 봐요. 아니 뭐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공개하겠다는 생각은 없었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송영길 대표께서 명책 특권이 준비하신 송영길 대표는 이걸 갖고 있는지 확실치 않고 어쨌든 아니 장 본인이 소장님 갖고 준비하신다고 있으니까 했으니까 면책 송영길 특권을 대표가- 이용하시면 된다니까요. 면책 특권을 이용하시면 아무런 책임을 안 져도 송영길 돼요. 대표가 먼저 준비한 파일을 공개하시라라고 아니, 그거 말씀드리고 있다고 싶어요. 안 했잖아요. 본인은 갖고 있다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그건 추측의 대담의 영역이고 확실한 주제는 영역이죠. 소장님께서 제기한 문건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된 공개와 관련된 입장은 앞서 제가 드렸던 야권이 지금이라도 제안을 하면 공개할 네? 의사가 있다 정도로 요약하면 제가 되겠고 공개할 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드리겠다. X파일을 드려서 건네줄 의사가 여권도 있다. 주셔야죠. 약간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권도 주세요. 자, 저희들이 앞서 공개하겠습니다. 그 윤 전 총장도 언급했고 또 이준석 대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나씩 좀 지금의 입장, 지금 질문은 어떻게 보면 또 평론가 입장도 혼재된 질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 전 총장 측에서도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오늘 시점에서는 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거든요. 윤 전 총장 측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잘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좀 과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지금 어떠한 의혹이 있는 파일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무슨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고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가 않은데 네, 저런 식의 또 출처분명의 괴문서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것은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문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측은 출처 불명의 괴문서로 공작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까지는 괜찮은데 불법 사찰 여기까지 나간 것은 좀 너무 과하게 나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장님께서 언급하신 그 X파일 중에 한 가지 갈래가 이제 어떤 기관이 언급됐기 때문에 아마 저런 대응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기관이라는 것이 네. 뭐 기관에서 어디 뭐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입니다. 네. 국정원, 검찰, 뭐 경찰 이런 정보기관들이 뭐 모여가지고 도청도 하고 미행도 하고 계좌 추적해서 만든 그런 자료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동안 의혹을 총 정리해 놓고 물론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본 처음 보는 그러한 이런 의혹도 있네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어떠한 기관이 만들었다 그것이 정부기관이 만들었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예. 예를 들면은 제가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자금이 하나 본인 외에는 모를 수 있는 어떠한 자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이 흐름이나? 아니라 그것은 그 앵커의 질문이었고 예. 어떤 액수가 이제 포함된 게 있어요. 본인밖에 잠시만요. 모르는.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앞서 그 사회부 리포트도 정리가 되어 있었다면 윤 전 총장 관련한 5가지 크게 보면 5가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부인과 관련된 의혹이 한 2가지 있고 장모 관련 의혹이 2가지 있고 또 측근 의혹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까지 보도된 언론 보도에 나오지 않은 걸 생소한 내용을 보셨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예. 제가 뭐 과문해서 예를 들면 나는 제가 이것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파악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언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에서는 많이 오르고 내리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제가 뭐 한번 들었다가 잊어버렸던 거일 수도 있고 알고 있었던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나중에 어쨌든 공개돼서 누가 보게 되면 네. 이건 내가 다 모르는 건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알았던 건데 라고 했을 수도 있다. 보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드려요. 본인과 짧게- 관련된 겁니까 정도는 여쭤봐도 될까요? 본인과 관련된 겁니까?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가 제가 어렵습니다. 보기엔 뭐 많이 질문해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저 네. 반박은 하나 할게요. 네. 타임에.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이랬잖아요. 공기관과 여권이 개입했다면 이건 아마 이제 그 발언을 소재로 한 건데 네. 이거를 사실은 어쨌든 여권하고 엮고 싶은 거예요. 여권에서 나온 거 아니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게 처음 얘기한 게 5월 24일 날 아마 주간조선 나왔는데 5월 21일자 기사더라고요 보니까. 신지혜 의원이 그랬어요. 야당 의원실에서 봤다. 심지어 전 의원입니다. 야당 네네. 의원실에서 봤다. 물론 내용은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이거 작성 주체를 아마 여권인 것 같다. 근데 야당 측에 전달된 것 같다 이랬거든요. 근데 송영길 대표가 언급한 건 5월 25일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5월 30일 날 기사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거는 야권에서 작성했을 수도 있다. 그런 기사가 났었어요. 황교안 측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기사에서는. 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예전에 특수부니까 아마 이제 특수부가 쭉 얘기하면서 공안부가 거의 다 쭉 어찌 보면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황교안이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장관할 때 징계도 했었고, 그다음에 공안부에 어찌 보면 수장이라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야당에서 했었잖아요. 자료를 모았었고 이런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윤석열 총장 얘기처럼 여당의 뭐 정치 공작이다, 여당에서 한 거다라고 보다는 지금 아마 뭐 이 얘기 나온 얘기 신지호 의원 얘기라든지 아니면 장성수 소장이나 다 야당 인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야당에서 아무리 이게 여당하고 엮으려고 해봐야 잘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어떻게든 이게 정부 여당하고 엮고 싶은 것 같은데 잘 안 될 거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야당 의원실이라는 점으로 볼 때 생산지를 야권으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안 부서가 어찌 보면 좀 특수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거. 네. 그다음에 징계를 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징계를 할 때는 하나 갖고만 하지는 않아요. 그동안의 경력이라든지 이력을 쭉 봅니다. 황교안 장관이 어쨌든 장관할 때 징계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는 사실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는요. 야당의 정보가 모이게 돼 있어요. 수사를 했던 사람이라든지 어떤 내용이라든지. 근데 그런 내용들이 결국은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야당에 모였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야당 의원실에서 봤다는 건 팩트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에 그 신지호 전 의원이 이걸 여권에서 작성했을 것 같다는 거는 추측이고 야당 의원실에서 봤다는 건 팩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가능성 면에서 본다 그리고 지금 장수철 소장님도 말은 안 했지만 정보 전했다는 분도 제가 추측하건대는 야권 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 소장님이 거기에 20년 동안 있었거든요. 20몇 년 동안. 그리고 친한 사람들이 여권이 많겠습니까? 야권이 많겠습니까? 당연히 야권이 많겠죠. 그렇다 그러면 좀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제가 추측하는 게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야권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일리는 있는데 3, 4가 없어요. 그냥 추측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분은 추측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송영길 대표 뭐 추측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합리적인 추측. 자,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신지호 의원이 전 의원이 언급한 그 파일과 소장님이 보신 게 같은 건지라는 질문이 근데 나오겠고. 신지호 의원이 언급한 네. 파일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비교하기는 그렇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뭐 윤석열 X파일 하면서 막 돌아다녔잖아요. 현 변호사님도 보셨죠?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그럼 지금 문건도 어쨌든 아니에요.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직접 보신 그 내용이 본인 외에는 특별히 알고 있을 사람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정치권에서 돌아다니는 파일과는 네. 다른 내용과 다른 종류의 파일을 제가 갖고 있다라고 네. 확인시켜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다음에 저에게 정보를 주신 분은 야권 인사가 아니고요. 정치권에서 여야 어디 속해 있지 않으셨던 분인데 정보에 상당히 능통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입수를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보기관인가 그러면? 좀 사실 여의도에도 정보 다루는 분들 꽤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어느 한쪽에 속해 있어요. 여라든지 야라든지 속해 있지. 그냥 중립지대에 있는 분은 사실 여의도에 거의 없습니다. 사실 따지보면. 그래서 전직은 제가 보기에 어디에 속해 있을 수 있어요. 전직은. 그리고 솔직히 제가 보기에 여권 인사라고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우리 장 소장님이 그동안 쭉 이렇게 경력 활동하신 거 보면 야권 인사일 가능성이 저는 뭐 당분간 제가 이런 여당에도 식으로- 있었다는 거. 네, 이 파일이 공개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의혹과 질문들이 좀 넘쳐날 텐데 어떻게 좀 근데 대응하실 제가 생각이십니까? 예. 이것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제가 공개할 생각도 없었다라는 점을 명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 외에 이 파일이 공개되지 않는 한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너 왜 무책임하게 이 문제를 제기해놓고 왜 공개를 하지 않아? 라는 비판을 하신다면 제가 그 비판은 충분히 감내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장성철이라는 정치평론가 개인이 네. 어떤 파일을 입수를 해서
그것을 제 개인적인 공간인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것이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는 제가 솔직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 왜 그런 생각 못했어? 라고 지적을 하신다면 그 비판도 충분히 제가 받겠어요. 근데 하지만 현 변호사님 뭐 우리 같이 다 잘 알지만 이 대선 국면에서는 각종 후보들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파일들을 많이 만들어요. 네. 그러고 그 분들을 돕는 분들도 많이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된 파일들이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게요, 지금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게 한 진영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언론이 아마 관심을 갖고 있고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뭐 평론가의 입장 아니면 뭐 야권의 입장이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면책특권을 이용해서라도 제가 보기엔 공개 방법을 찾는 게 맞다. 이게 만약에 공개 안 된다 그러면요, 아마 제가 보기에 장 소장님이 앞으로 굉장히 언론한테 진탄을 많이 받을 겁니다. 아니 자꾸 공개하시라는 거 보니까 그게 공개되면 여권에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아니 하시는 제가 보기에는 거잖아요. 아마 신지호 의원도 지금 보면은 네. 한 주제 20개라 그랬거든요. 장 소장님도 그런 얘기를 언뜻 제가 들은 것 같아서 뭐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다른 거일 수도 있고. 근데 신지호 의원도 만약에 이거를 뭐 갖고 있다는 말 안 했어요. 봤다고만 그랬거든요. 갖고 있으면 뭐 그분도 뭐 공개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네. 이제 민주당 쪽 대선 후보들 거 파일을 입수하면 같이 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그건 검토해 뭐 보세요. 야당에서 공개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때 그러면 여권, 여당으로 공개 그러니까 제안하실 이거를 겁니까? 줄 테니까 공개하라, 뭐 안 줄 테니까 네. 공개하지 마라. 이거는 조금 네. 과한 여러 가지. 요 요구 내용은 이제 같아요.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제 평론가로서 네. 질문을 드리면 어쨌든 엑스파일 뭐 사실은 이 논란을 제기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이번 이 엑스파일 논란 대선 전국에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근데 전 별로 이게 지금 처음 뭐 그것이 문제 제기가 된 이후에 며칠이 안 지났기 때문에 크게 보여지지만 이건 대선 과정 중에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항상 이런 파일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공격할 포인트를 찾고 어느 순간에 어떠한 공격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네. 대선 후보 캠프와 그 당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예를 들면 선거나 경선을 좌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의미가 없을 거라며 일축을 하고 또 여권에선 지금 이 출처가 여권이라고 지목이 되니까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야 각각 지금 나오고 있는 반응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파일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저러한 표현도 보는 사람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은 이 파일을 보면 그냥 내가 다 알고 있던 거네. 그러면 이게 뭐 큰 의미가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네. 저같이 이 부분에서 그렇게 연구하지 않았던 사람이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크게 의미를 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다른 관점과 판단과 결론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엑스파일을 만약에 그 보신 내용을 이준석 대표가 봤다면 좀 달라질까요, 반응이? 그건 이준석 대표의 네. 이제 판단에 달려 있겠죠. 저분이 만약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찾아놨으면, 많이 알고 있으면 제가 이제 뭐 보여주는 그런 문건이 그렇게 크게 뭐 내용이 뭐 의미 있는 게 아니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일관적으로 의미가 있다 없다, 정확하다 부정확하다 이건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네. 예를 들면 그건 의혹을 모아놓은 파일입니다. 그것이 정확한지 부정확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군가가 조사를 해야지 알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정치권에서는요, 그 의혹만 가지고도 해명해라, 왜 해명 못하냐 이런 식으로 공방이 되면서 검증으로 들어가요. 그런 차원에서 이 문건에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권 쪽에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네. 자꾸 이제 물타기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는 이 질문을- 결국은 이거를 검증하려면요 내용은 알아야죠. 내용이 공개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검증이 안 되는 거죠. 이 논쟁은 뭐 끝나지가 않을 것 같고 네.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대목도 있고 공소 유지가 되고 그렇죠. 있는 윤 전 총장 관련 사건들이 있는데 이번 엑스파일 뭐 공개 안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금 이후에 수사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아마 대부분의 아마 수사 내용들을 저도 아마 상상한 데는 아마 수사 관련된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논란이 될수록 수사는 더 신속하게 할 수밖에 없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물론 뭐 공개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 관심사로 떠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도 처음에는 대응 안 하다 대응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거의 대변인 사퇴하고 맞물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감사원장이라든지 전 뭐 이런 분들이
차기 주자로 뜨고 있고 그거는 우연이 아닌 거죠. 본인한테는 위기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거다. 왜냐하면 대선 국면에 말씀하셨지만 뭐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기에 거의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아마 뭐 7월 2일 날 장모 재판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은 이제야 제가 보기에 대선 후보로서 본격적인 검증의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것과 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이런 문제가 더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것들은 우리가 잘 판단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공직자를 인사검증을 할 때 네. 법률적인 문제보다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그런 문제를 더 많이 심하게 우리가 추궁도 하고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네.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라는 것도 전 그렇게 보여져요.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100개의 허들을 넘어야 될 거예요. 그중에 지금 앞에 하나의 허들이 나타났다. 이것을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잘 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어하기 힘들겠다고 했던 대목은 도덕적인 검증이 필요한 대목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좀 관련된 그것들이 대목입니까? 거기서는 혼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 본 것도 있고 생소한 것도 있고 예. 오우 와 이런 것도 있어라고 했기 때문에 와 이러한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해명하라고 요구를 하면 네. 이거를 지금 윤석열 총장 캠프 차원에서 방어할 수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네. 해석을 해드릴게요. 직접 말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네. 법률적인 부분은 아마 장 소장님이 그렇게 뭐 전문적으로 들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유죄냐 무죄라든지 그거는 뭐 수사의 문제에 따라 달라는 거고. 네. 제가 보기에 포커스는 윤리 도덕적이 있다고 봐요. 윤리 도덕적이 있는데 그거는 윤석열 총장보다는 장모나 부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은 뭐 검사를 해왔기 때문에 뭐 윤리적으로 뭐 어디 가서 뭐 나쁜 짓 했는지 그런 잘 안 드러났잖아요. 네. 특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부인 문제가 될 것이다. 부인이 왜냐하면 여러 가지 구설에 많이 휘말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지난 것도 있고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저는 예. 그렇다 본다 그러면 윤리 도덕적인 문제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부인의 문제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네. 자, 끝으로 한 질문만 더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이번엔 평론가로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최근에 이제 윤 전 총장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대변인도 사퇴를 하고 또 지금의 어떤 엑스파일 논란까지 맞으면서 어떻습니까? 조금 앞으로 대권 사실 도전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지금 공개 여부를 떠나서 지금 의혹들이 제기된다면 어떤 식으로도 제기된다면 검증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할 텐데 어떤 좀 주문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대응팀을 만들어야죠. 그 팀은 두 팀으로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법률가 팀과 네. 정무적,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방어할 수 있는 팀이 따로 만들어져서 이것을 조화롭게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평론가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총장 측의 지금 첫 번째 스텝은 네. 약간 좀 꼬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준비를 제대로 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대변인이 그만두고 27일 날 나는 정치를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겠다고 예고가 되어 있는데 네. 아직도 캠프의 주요 인사 예를 들면 전략은 누가 담당하고 일정은 누가 담당하고 메시지는 누가 담당하고 물론 이런 것들이 이미 뭐 구성이 됐겠지만 외부로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직도 좀 준비가 덜 된 것이 아닌가? 라는 좀 우려스러운 전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못 드린 질문이 있네요. 저기 왜 이거 안 물어보지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김재원 의원하고 진실공방을 벌인 대목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그분이 녹취록을 네. 본인의 페이스북에 다 게재를 했고 저랑 나눈 일문일답의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본인 입으로 주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것으로 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파일을 건네주려고 했는데 김재원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은 주지 마세요라고 난 걸로 이해를 하고 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짧게 다음 주제 넘어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